자, 현재 시장은 오버나잇 하기 좋은 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오버나잇 하기 좋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저는 종목과 상황만 맞아떨어진다면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나잇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 텐데, 우선 오버나잇이란 주식을 하룻밤 들고 가서 다음 날에 수익을 준다 싶으면 미련 없이 바로 챙기고 나오는 매매가 오버나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방법이 필요하고 무작정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고 그걸 아무 자리에서나 넣는다고 수익을 무조건 먹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매매를 하든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버나잇을 했을 때 요즘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시장이 갑자기 거래대금이 위축이 되고, 저도 이에 맞춰서 적응이 필요해서 또는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장중에 매매하는 건 좀 많이 빗나가면서 5월 시장은 계속 수익으로 전환되고 손실 전환되고 반복되는 치열한 고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매 금액도 줄어들고 출금도 했습니다. 장중 요즘 매매가 너무 힘들어져서 뭔가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좀 확실하게 움직이는 구간을 찾는다면 장중에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뢰밭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이 시장에 함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단타를 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면 이건 한 번만 걸려도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장중에 매매하는 것보다 좀 확실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바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끝이다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시초가나 장 초반에 기대 매수세와 시간의 단일가에서 강한 게 나왔다 싶으면, 시선이 집중된다 싶으면 돈이 아주 쉽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몰리는 것을 잠깐 이용하는 확실한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언제라도 시장 변화에 따라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만 쫓아다니면서 박자를 맞추는 매매에만 집중을 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엔 이 화면만 보면서 프로그램 추정에 거의 90% 신경을 기울였다면 요즘은 한 30% 정도 프로그램 추종이 제 매매에 차지하는 비중이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고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시장이 온다면 다시 여기 신경을 쓸 생각이지만, 지금은 뭐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지도 않아도 되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 시장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다 생각하고,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지금 출금해서 줄여놓은 돈만 안전하게 지키면서 시장에 적응된다 싶으면, 다시 좀 쉬운 상승장이 온다 싶으면 다시 돈을 투입해서 수익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선 최근 하락할 때도 오버나잇이 통하고 상승할 때도 뭐 아무것도 아닐 때도 오버나잇이 통하는 이유가,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없다, 작년처럼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원 정도 나온다 싶으면은 오버나잇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2배 되는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잠깐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추가로 개파락이 크게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반등이 나와서 다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락에서도 오버나잇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공포로 인해서 개파락이 크게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으로 개파락은 제한이 되고, 물론 들어가는 종목마다 그걸 성공시킬 수 없겠지만 최소한 손실만 보지 않겠다,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본전에 매도하겠다 라는 원칙이 아주 잘 통하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버나잇 하기 좋은 시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에코프로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뭐 아직까지도 현역인데, 자, 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가열이었고 여기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다시 반등할 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아무리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단기간에 떨어지는 하락은 뭐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3, 4번까지 이어지는 하락은 다시 반등할 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시장의 돈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최악은 면할 수 있다. 방어가 되니까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 원리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하락장처럼 도저히 답이 없고 그냥 끝까지 떨어져 버리는 시장이라면 그때 매매를 했을 때는 만약에 오버나잇을 실패해가지고 한 5% 맞을 거면 지금은 2, 3%도 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계속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힘들어 보인다. 큰일 났다. 최악인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는 그때부터는 오버나잇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더 눈에 띄게 한 단계 줄어든다던가. 지금은 기본가 풋으로 9조 원 정도가 나오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이 9조 원 나오던 게 갑자기 막 7조 원까지 줄고 6조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 그때는 오버나잇을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이 원리로 오버나잇을 안전하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 이 나스닥의 추세도 안전한 상태라 오버나잇에 걸림돌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가끔씩은 자고 일어나면 1%씩 떨어져 있긴 하지만 1%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강한 종목에만 들어가면 손실이 제한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날 제일 강한 종목에 오버나잇을 했다 치면 시간에 종가가 한 7% 올라서 마무리했다면은 마무리하고 나서 나스닥이 1% 정도 떨어졌다면 다음날 시가는 못 뜬다 하더라도 5% 이상에선 시작해서 2% 선에선 시간의 종가 기준으로 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종가에서 한 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나스닥까지 1% 더 떨어졌다. 뭐 그렇다 해봤자 시초가가 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은 아무리 물린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한 2, 3% 좀 심하게 폭락하는 게 아닌 이상 손실이 말도 안 되게 막 5%, 10% 이렇게 한 방에 나는 게 아니라 1%에서 2% 정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 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가끔씩 나오는 나스닥의 2% 이상 급락,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진짜 강한 종목이라면 개파락 나온 다음에 탈출 기회가 한 번쯤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이 가장 강한 종목에서 가장 괜찮은 유리한 합리적인 위치에 들어가겠다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점에서 사지 않는 겁니다. 자, 어제 나왔던 종목인 성우 하이텍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3.4%가 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했으니까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오늘 갭 상승만 무식하게 뜨고 이게 전부 다 깎이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상을 했던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매매를 한다면 지금 오버나잇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절대 최고점에서 따라가지 않기. 그리고 종가에 무작정 매수하진 않기. 종가에 무작정 매수하고 시간에 최고점에서 따라가는 것은 지난 무지성 상승장처럼 끝까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잘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잠깐 주춤거리면서 이 방법은 오히려 물려가지고 좀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자리, 올라가는 과정의 중간 자리를 놓쳤다 싶으면 고점에서 절대 따라가지 않고 이건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 최고점에서만 따라가지 않고 특히나 요즘에 차트가 뭐 고점을 돌파한다고 이게 아주 쉽게
끝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라운텍이나 애경케미칼, 이것도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순물이 끼어 있고 최근에 가야 할 자리에서 너무 어지럽게 쉽게 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 불순물까지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신에 며칠 지나고 나서 불순물이 괜찮은 상태에서 또 자리를 제대로 잡는다 싶으면, 휴식 뒤에 자리를 잡는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인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해줄 것만 하면서 나중에 좀 쉽게 자리가 잡힌다 싶으면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장중 매매는 진짜로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이 지뢰밭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